엄청난 미인이나 엄청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운데요. 하늘이 내린 타고난 미모나 재능이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절세 가인, 뛰어난 미모의 배우 정윤이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아직도 그녀를 궁금해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배우 정윤이에 대해 추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지금까지 알려진 그녀의 근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이는 1970년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녀 배우인데요. 장미희, 유지인과 더불어 19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정윤이는 트로이카 중 가장 아름다운 외모로 평가받았고 당시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서로 누가 더 예쁜지 입씨름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또한 관능적인 배역을 맡는 일이 많아 반 섹스 신발 정도로 대우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한 원로 카메라맨은 여배우는 어디 한 군데쯤은 흠이 있는데 정윤이는 아무데나 갖다 놓아도 화면에 완벽하게 나온다. 단군 이래 최고의 미녀라는 말을 종종 들었고 해외에도 유명해서 그녀가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 영화인 한 사람은 일본 인류 여배우 100명을 합쳐도 정윤이의 매력엔 못 당한다. 홍콩 스타 성룡은 1980년대 초 정윤이를 짝사랑해 한국을 수시로 방문했다며 정윤이의 아시아 최고의 미녀라는 수식어가 과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정윤이의 얼굴은 완벽한 황금 비율이라고 극찬. 정윤이는 동양과 서양의 미를 두루 갖춘 미인. 피부가 까무잡잡해서 깜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더욱 섹시하게 보이며 영화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에서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정윤이 외모의 특징은 순수하면서도 관능미가 넘치는 얼굴이란 것과 성형이나 시술이 전혀 없었던 시대라 자연 그대로의 미인이 갖는 천연의 아름다움은 요즘 미인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이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본 적이 있는 한 남성의 표현이 가장 정윤이의 매력을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화여고 2학년의 정윤이를 빵집에서 단체 미팅하면서 처음 봤는데 눈이 튀어나올 만큼 예뻤고 정윤이의 등장에 빵가게 주인과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정윤이에게 눈이 쏠릴 정도. 정윤이는 키는 작았지만 유난히 작은 얼굴과 약간 까무잡잡하고 탄력 넘치는 고운 피부를 지녔고 인형처럼 예쁜 얼굴에 유난히 큰 눈과 맑고 까만 눈동자 그리고 속상이는 듯 붉고 도톰한 앵두 같은 입술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당시 여자들은 무다리가 많았는데 정윤이는 교복치마 밑으로 곱게 뻗은 종아리를 지녔고 내가 살면서 지금 현재까지 정윤이의 각선미를 능가하는 여자 다리를 본 적이 없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었고 황홀한 아름다움이었다. 정윤이는 1954년생으로 경상남도 충무시에서 태어났는데 유년기에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냈습니다. 해화여고 시절부터 정윤이는 외모로 이름을 날렸다고 해요. 정윤이의 어릴 때 꿈은 피아니스트였는데 그래서 친구와 함께 같은 대학에 응시를 했는데요. 친구는 S대 음대에 붙었지만 정윤이는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에게 경쟁심을 가진 정윤이는 그 친구의 1년 후배가 되기 싫어 미술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재수 시절 명동에서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명동 일대에서 정윤이는 부산 미니스커트로 불리며 여기서도 외모로 유명했다고 해요. 즉 서울도 접수해버린 것이죠. 상인들이 정윤이가 지나가면 일손을 멈추고 쳐다봤을 정도. 정윤이는 당시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 자기의 외모가 전국구임을 알게 되어 배우로 장래 희망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녀가 첫 번째로 오디션에 응시한 영화가 1974년 최고 흥행 영화로 유명한 별들의 고향. 그러나 얼굴은 예쁜데 연기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여주인공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경태 감독의 눈에 들어 1975년 영화 욕망으로 데뷔. 그러나 데뷔작은 욕망은 흥행에 실패했고 정윤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화로 김지미, 윤정희가 거쳐간 청춘극장의 주연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청춘극장도 거하게 실패. 그러나 이전에 유명 여배우였던 김지미, 윤정희의 배역을 맡았다는 점으로 인해 그녀의 지명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혜태제과의 광고 모델 자리를 차지하며 그녀의 얼굴이 더욱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큰 계기가 되었어요.
영화가 아닌 CF 모델로 스타가 된 최초의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7년 장미희와 함께 주연을 맡은 드라마 청실홍실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정윤희는 전국구 인기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청실 홍실 엮어서 시청률이 무려 70%. 이 드라마에서 전원주가 정윤희의 엄마 역을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워낙 순수해서 드라마에 나오는 배역들에 몰입해서 진짜로 착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전원주 동네 사람들이 아니 딸이 엄마를 하나도 안 닮았는데 어떻게 그런 예쁜 딸을 낳았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드라마에 나오는 정윤희의 세련된 외모가 주목받으면서 그해 가장 예쁜 연예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같은 해에 가수로 데뷔를 하기도 했어요. 1집 앨범인 목마른 소녀가 순식간에 3만 장이 판매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꿈을 먹는 나는 목마른 소녀. 그 당시 정치 상황으로 검열이 심해 심의를 피해갈 수 있는 청춘 영화나 호스티스 영화가 주를 이루었는데 정윤희 또한 그런 아픈 시대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죠. 1978년 호스티스 소재 영화인 꽃순이를 아시나요에 출연, 그리고 나는 77번 아가씨의 주연을 맡아 흥행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까지만 해도 연기력이 부족하다고 종종 까였고 그 때문에 말뚝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이 붙기도 했어요. 당시 정윤희는 외모로 주목받았지만 연기력으로 주목받던 장미희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1979년에는 1년 만에 6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그중 무려 4편의 영화를 성공시키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이런 기록은 지금도 보기가 힘듭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드라마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는 한편 노출 빈도가 있는 호스티스 소재 영화들부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멜로물을 오가며 계속해서 인기 스타로 굴림, 그리고 드디어 정진우 감독을 만나 연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정진우 감독의 새 시리즈를 통해 대중들에게 연기력으로 재각인되었습니다. 정윤희를 대표하는 영화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에서 대종상 여우주연상까지 타내며 연기력 면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여배우 주연상은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에 출연한 정윤희 양이 받았고 이후 비슷하게 토속적인 주제를 다룬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로 또다시 성공, 연이어 대종상 여우주연상과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여자연기상 수상. 여기서 잠깐,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이 영화는 그야말로 사람 잡을 뻔했다고 하는데요. 두 남녀 주연 배우가 그 당시 유례가 없던 수중 촬영을 하는데 몸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발목에 무거운 납추를 달고 촬영을 했는데 두 사람이 물속에서 큰일을 당할 뻔했다고 해요. 이렇게 정윤희는 그냥 얼굴만 예쁜 배우가 아니라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연기를 해서 그 결실로 대종상을 받기도 한 것이죠. 메리 2년을 수상을 하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근데 내가 지금 연기자로서의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자신 스스로 평점을 한다면 한 30점? 앞으로 70점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일은 명암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정윤희에 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소문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1982년부터 TV 브라운관에서 그녀는 다양한 배역을 맡는데요. 연속극에서는 기존의 연약한 여성상이 아닌 강한 여성상을 보여주기도 했고 CF 이미지의 연장선상으로 드라마에서는 발랄한 젊은 여성을 맡는 일이 많았고 한편 정석적인 최루성 멜로물의 여주인공 역도 자주 맡았습니다. 그런데 영화 쪽에서는 남자들의 정복욕을 자극하는 역할을 해야 할지 미모 자체가 죄가 되어 주변 남자들에게 성적인 대상이 되어 휘둘리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역을 맡는 일이 많았었죠. 마치 그녀의 인생의 미래를 암시하듯이. 어쨌든 정윤희는 CF 광고, 드라마, 영화를 모두 섭렵한 보기 드문 케이스고 미녀 배우 중 가장 성공한 사례. 그러나 10여 년의 활동 중에 끊임없이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워낙 순수해서 극중 인물과 현실 인물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짙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웃어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워낙 순수한 시대인지라 정윤이에게 더 치명적이었고 가슴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연예계로 돌아오지 않는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동거설. 유명 제과 사장과 동거하다 광고에 픽업됐다는 것. 당시 혜태 제과 광고를 거의 다 도맡아해서 이런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가 있다는 애엄마설. 이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한 썬데이 서울 기자는 정윤이랑 친한 여배우에게 혹시 정윤이와 같이 목욕탕에 간 적이 없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여배우는 실제로 봤는데 정윤이 몸매는 너무 깨끗하면서도 아름답기까지 하다며 도저히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볼 수 없는 몸매라고 오히려 그런 소문에 대해 자신이 더 펄펄 뛰며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술집 여자라는 호스티스 설.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고 술집을 전전하다 연예계로 데뷔했다는 설. 해와 여고를 나왔다는 건 너무나 많은 증인이 있어서 말도 안 되고 심지어는 술집에서 정윤이랑 술을 같이 먹었다는 사람까지 등장했지만 문희 사망설이 파다했을 때 자기가 문희가 죽은 것을 봤다 같은 허위 목격자도 나왔다고 해요. 정윤이가 술집 여자 역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 특히 트로이카 중 장미희, 유지인은 공채 탤런트 출신이라 상대적으로 소문이 덜했는데 정윤이는 혜성처럼 나타나 일약 스타가 된 케이스라 더욱 그런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정윤이는 유지인에게 대중들에게 잊혀지고 싶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번째, 미남 배우와 연문설. 60년대 트로이카의 상대 남자 배우는 신성일이었다면 70년대 트로이카의 상대 남자 배우는 이영하였는데 영화 벌레 먹은 장미 등 여러 영화를 이영하와 찍었습니다. 나이트클럽까지 연장된 한 회식 자리에서 두 사람이 춤을 춘 것을 가지고 둘의 열애설이 확장되었어요. 당시 한 기사에 두 사람은 나이트클럽에서 밤새 춤을 추고 뜨거운 사이로 발전했다라는 기사가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윤이가 실제로 춤을 좋아하고 잘 췄다고, 더구나 이영하도 보통 춤꾼이 아니어서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이 서로 잘 통했을 것 같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이영하에게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니 이영하 폭탄 발언. 트로이카 중 나의 이상형은 정윤이다. 청순하고 해맑은 이미지가 딱 내 스타일이라 좋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갔다. 그러나 사실 누구나 정윤이를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설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루머에 불과했지만 실제로 이런 치욕도 겪었습니다. 신성일이 정윤이에게 따귀를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영화에서 신성일과 연기할 때 한 장면을 촬영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던 참에 시간이 지체되자 정윤이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못 찍으면 영화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제작부장이 정윤이에게 손찌검을 하려 하자 신성일이 이를 무마하려고 본인이 나서서 따귀를 때린 것. 이 당시 여배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이러니 다시 돌아오고 싶겠어요? 당대 최고의 스타로 살아가던 1984년 8월 정윤이는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해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고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을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그 당시 그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부인이 조규영을 간통죄로 고소해서 두 사람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어요. 조규영이 아내에게 억대의 돈을 주고 합의를 해서 두 사람은 풀려났고 정윤이는 풀려난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 연기 생활 10년 만에 공인이란 사실을 새삼 느꼈다. 무조건 죄송하다. 깊이 사죄한다. 그리고 조규영은 아내와 이혼,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그해 1984년 12월 24일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혼하자마자 바로 결혼식을 올린 거나 다름이 없었죠. 사건이 터졌을 때 당분간 쉬고 싶다고 하더니 결혼 후 영원히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성격이라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조규영에 대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를 좋아한다. 그 사람의 무엇이 나를 끌어잡아 당긴다. 모든 것에 대해 나를 리드한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 일남 일녀가 있었는데 다 정윤이가 맡았는데 당시 자녀들의 나이가 한두 살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처음부터 정윤이가 다 키운 셈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극진하게 모셨어요.
이 때문에 당시 주부층에서 정윤이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연예계를 완전히 떠난 채 방송 출연을 한사코 거절해 왔는데 1993년 남편 회사 중앙산업의 가구 브랜드 하이츠의 TV 광고 모델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여전히 미모를 자랑합니다. 정윤이는 결혼 5년 후 친아들을 낳았는데요. 2011년 친아들이 유학 도중 약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 사망으로 화제가 되어 뉴스에 오르면서 다시 주목을 끌며 언론의 추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3년 나이 60이 되어 정윤이의 근황이 포착되었어요. 이 당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수한 옷차림으로 입고 다니는데 10,000원, 20,000원짜리 옷을 사입기도 하며 튀는 거를 안 좋아하고 화장도 잘 안 하고 다닌다고, 하고 다니는 거를 보면 놀랜다고, 굉장히 소박하다고, 놀랄 정도로 검소하고 소박하다고, 왕년 스타답지 않게 주변 상인들하고도 잘 어울렸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 초창기에는 경제관념이 없어서 막 쓰기만 했다가 시가 식구들한테 혼나기도 했다고 해요. 골프를 좋아해서 그런지 피부가 더 까무잡잡하다고, 거의 집에만 있고 골프 칠 때만 외출하는 편이라고 해요. 친아들이 사망한 후 결혼한 딸이 엄마를 위로하고자 집에 자주 방문하고 모녀가 쇼핑도 많이 했다고 해요. 생모는 아니지만 친하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배우 정윤희 씨가 엄마로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2014년 또 한 차례 불행이 닥쳤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하고 20년 이상 거주했던 서울의 26억 상당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후 미국 이민을 준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현재는 경기도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해요. 화려한 삶이지만 이런 굴곡이 있는 삶과 평범하지만 별탈 없이 소소하게 사는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요? 아무쪼록 우리의 영원한 뮤즈 배우 정윤희 씨가 예전의 상처를 잊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정윤희 씨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